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네, 이제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진행됐고 오늘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에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토론에 나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9개 정당의 후보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좌석과 발언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당의 대표 공약을 2분 25초씩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토론자의 수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인 관계로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의 전원이 꺼지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5초가 남았을 때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당의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2분 25초씩입니다. 자, 새벽당의 김정민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당의 전략위원장 김정민입니다. 저희는 지역구가 없이 비례로 나가는 관계로 특정 단체나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저희는 자국민 우선주의의 정책을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 한국의 경제 혜택을 받으면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얻는다든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두 번째,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을 고구려의 영토로 지금 포함시켜가지고 고구려 자체를 중국 역사에 집어넣으면서 북한을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백제까지 중국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국의 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저희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드 배치를 증강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드 배치를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맞게 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쪽 끝으로는 울릉도에 배치해서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확실히 편입시킬 것이며 서쪽으로는 경렬비어드에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국 간첩, 그다음 중국의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데 철저히 봉사하는 기지로서 쓸 것이며 남쪽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이미 하고 있는 세멘트를 부어서 섬을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도 시행해서 이어도에다 사드 배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한 무역 항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겠고 미국과 상호 협조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고 그에 필요한 재화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잃어가는 미국 소비 시장을 우리가 대신 대체함으로써 그 이익 수익으로서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 피해를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중국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끼쳤던 많은 해악들을 이번에 국제사회 공조해서 함께 국제재판을 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으려 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모든 금융과 부동산 자본을 압류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복지당의 김호일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잘 극복하시기를 비는 기호 36번 한국복지당 김호일 인사드립니다. 우리 한국복지당은 노인과 영세상인과 장애인과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 사회적 약자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창당된 당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은 OECD 가입국가 중에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라는
이런 오명의 순간에 맞이해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통하여 월 50만 원의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해드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령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곳곳에 있는 종교시설을 통하여 노인들의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점심 한 끼가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시골에는 버스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수록 깨끗하고 해야 됩니다. 한 달에 2장의 목욕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에 가면은 장애인 공간과 여성 공간이 있는데 노인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노인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 최저임금 100만 원을 강행하는 통에 소상인들이 위기에 처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간 최저임금 10,000원을 유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0인 이하의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주 52시간을 강요하는 바람에 도산이 지경에 빠져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50인 이하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주 52시간을 5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취업을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무적인 취업 비율을 어길 때에 벌금을 물면 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취업을 시키지 않는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앞으로 벌금 제도를 없애고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을 취업시켜서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중당의 김영호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민수당을 만든 기호 8번 민중당 농민대표 김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업은 수십 년간 개방농업 정책으로 농민이 죽고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세 젊은이가 희망을 갖고 두를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시장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최저 생산비를,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 가지 않고 농민들의 가슴을 쓸어버리는 쟁기질을 하고 로타리 치지 않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농민들이 안정된 생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중당은 법과 제도로서 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장받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농민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오직 민중당만이 당선권에 배치된 2번에 됐습니다.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여기는 농민은 없습니다. 오직 민중당이 농민의 몫을 대변하는 당선권에 배치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 먹을거리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제는 개방농업 정책으로 외국산 싼 농산물만 사다 먹는 그런 정책은 폐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먹을거리를 식량을 보장하는 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식량 주권을, 식량 자금률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민 대표 오로지 당선권에 있는 민중당 2번에 민중당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기를 막을 젊은 정치 녹색당 고은영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단하시죠? 저 또한 몇 년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언젠가 정말로 좋은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전에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스크는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이 되었고 재작년 폭염으로 수많은 가난한 약자와 건강 약자, 야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년 초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했을 때 바람과 가뭄 때문에 진압되지 못한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태풍과 우박, 이 모든 기후 이상 속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김장철에 월동무와 배추 참 비싸게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조선소, 자동차 공장,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굴뚝 산업들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벨트를 조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차별하고 폭력적인 얼굴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조금씩 사회가 침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녹색당은 이 사회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루빨리 기본소득, 평생교육, 공공의료, 돌봄,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이런 정책들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누구든 재난 속에서 빠르게 대피하고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왔습니다. 8년 동안 국회 담장 밖에서 말입니다. 이제 녹색당을 국회로 넣어주십시오. 더 이상 경제와 통일 가지고 정치를 평가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치를 여러분의 손으로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 여러분, 녹색당은 기후위기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자환경당 김용희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자환경당 비례대표 후보 김용희입니다. 저희 가자환경당은 탈이념, 친환경, 친경제를 목표로 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책 정당입니다. 저희 가자환경당은 크고 거창한 목표보다는 당장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환경 문제들부터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자환경당의 주요 공약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닐과 플라스틱이 100%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질적인 악성 쓰레기는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저희는 쓰레기를 돈으로 만들어내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페트병 라벨에 본드를 바르지 않거나 아예 라벨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 페트병을 100%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산을 전부 제거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더 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자환경당에서 쓰레기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 1위인 국가입니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과 새벽 배송의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과대포장 없애야 합니다. 분리수거 잘해야 합니다. 저희 가자환경당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돈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 가자환경당은 오로지 환경 보호를 위하여 창당되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4월 15일은 15번 가자환경당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15번 가자환경당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9번 여성의당 이지원입니다. 여성의당은 모든 세대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법과 정책을 펼치는 정당입니다. 여성의당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성의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 뿌리 뽑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위하여 부다페스트 국제협약에 가입하겠습니다. 여성의당은 여성의 경제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성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정규직은 66만 원을, 여성 비정규직은 고작 35만 원을 받습니다. 동일 직급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임금 공개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당은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을 규제하겠습니다. 여성의당은 주택 정책을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 정책은 핵가족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1인 가구는 2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 기준 4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약 제도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만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1인 가구 440만 명도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여성의당이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리 지급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 여성이 공정한 경제권을 보장받는 나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답은 여성의당에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 여성을 구합니다. 29번 여성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혁명당 대표 허경영, 비례번호 16번입니다. 군소 후보들에게 방송 토론회를 기회를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MBC, KBS 방송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심각한 코로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만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8세부터 한 사람당 돌아갈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꼭 드리겠습니다. 둘째, 18세부터 한 사람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2년치 급료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셋째,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3억 원을 드리며 넷째, 출산 시 5천만 원 지원과 지원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연간 1조 8천억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의 월급을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모두 해체하여 지자체 전체 급료 1조 7천억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상속세를 폐지하여 토종 한국 기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인들에게는 200만 원의 월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에게는 연애 수당을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결혼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이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일 축하금을 10만 원씩을 그리고 케이크를 전 국민에게 정리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1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자. 네, 홍익당 이종원 토론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기호 37번 홍익당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된 사망자와 유가족 분들께 주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관련 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의료진의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가 최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익당은 코로나 사태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계층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즉각적인 군안 대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지부진한 대출 정책은 군안 대책이 아닙니다. 긴급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4대 보험 전부 감면, 임대료 등 고정경비 지원, 부가세 감면, 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즉시 시행하고 고용과 계약관계 등이 유지되게 해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다 같이 똑같이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의 양심이 만족할 때까지 긴급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익당은 양심강국과 양심에 기반을 둔 문화강국을 이루겠습니다. 홍익당은 모든 정책에서 항상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중요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정당에 지급하는 연간 4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하여 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에 사용하며 특히 올해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전액 코로나 사태에 시급한 재정 소요에 충당하겠습니다. 홍익당은 비양심적인 형사법제를 전면 개정하여 시대착오적인 소년법과 공소시효를 즉각 폐지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해 죄질에 걸맞는 형량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당은 양심 콜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 공적 서류를 떼러 돌아다니지 않고 민원 담당관이 원스톱으로 국민의 양심이 만족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댓글 조작 처벌, 유명무실한 여성가족부 폐지,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등 보다 구체적인 공약은 선관위 및 홍익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유재호 토론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1호 공약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였죠. 조국 장관 관련 왜곡 보도와 어뷰징 뉴스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일부에선 허위 사실로 인격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전시키겠습니다. 지금 중앙행정은 서울과 세종시로 나뉘어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헌을 할 시 국민투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현 수도권은 뉴욕, 상하이, 시드니와 같은 경제 수도로 탈바꿈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있어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은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AI 백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비하는 지오 엔지니어링 관련 연구 포럼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이 호심탐탐 노리는 독도, 이어도, 칠광구를 지켜내겠습니다. 교통 과제에 있어서는 초고속 열차인 하이퍼루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여성청년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여 청년 정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삼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성영애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기호 28번 성영애입니다. 새누리당은 28청춘, 28청춘도 새누리당. 우리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 안전이 우선이고, 둘째, 국익 우선이고, 셋째, 자유시장 경제를 중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코로나 대처에 지금 무능한 문정권은 입국 금지를 바로 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입국 금지를 늦게 하는 바람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마스크를 바로
수출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대만과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수출이 다 나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생산량 어떤 재고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결국은 오부제 실시로 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그 배려한 마음과 그리고 현장에서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봉사, 희생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고 있고 그 근간에 바탕이 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의료보험 제도가 바탕이 되고 그리고 메르스 사건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진단 키트 그거 덕분에 빠른 진단 키트와 그리고 1번 환자를 발견했던 그 의료진이 드라이브 스루 그 방법으로 해서 빠른 것 때문에 많은 진단을 해서 일으켜서 한 것인데 마치 지금 문 정권이 자기가 한 공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과 이 의료진의 그런 것을 자기 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우리가 국격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류승구 후보자, 네,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국익은 값싼 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입니다. 세계 제1의 원전 기술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을 우선해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고 우리의 국익은 앞서가야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모든 여론조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국민의 세금 낭비를 감시하도록 네, 시간 예산 됐습니다. 코리아 류승구 후보자 공약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빠져 있는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빨리 그 종합복지관을 다시 열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당에서 공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당 할 거 없이 작은 정당까지 모두 공짜로 돈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 돈을 받으면 3억 원짜리가 300원이 되고 100만 원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 재산을 거덜내면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속임수, 사기술에 속지 마시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여야당을 찍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군소정당과 코리아당을 선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종북 세력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정당의 2020년 공약 중에 슬로건은 반공정당 코리아당입니다. 왜 반공정당이냐? 왜 공산주의를 반대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생존투쟁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왕조 그 사람들한테 묶여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재산은 북한에 기속되고만 맙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목도하고 있고 그도 이 정권이 그런 종북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만이 아닙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거의 종북 세력들이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이번 선거에서 모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종북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회가 됐고 맙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반공정당을 예치는 코리아당의 지지를 네,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미래민주당의 이두원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27번 미래민주당 이두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비상사태 상황에 맞는 금융조치 관련입니다.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종식과 수습기간 동안 모든 은행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유예, 압류와 경매 등 채권 추심 활동을 즉각 중단시키고 채무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서 노동자 해고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다음은 출생신고와 동시 부부 공동통장 1억 입금입니다. 세계 최저 0.92%,
연 30만 명인 출산율을 방치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정부는 2006년도부터 185조를 썼으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실패했습니다. 1인당 1억 원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40만 명 기준 연간 예산 총액은 전체 예산의 2.6%인 13조 5천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입니다. 이는 군복무 전후하여 약 4년의 청춘을 국가에 바친 애국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이를 반대하며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공평과 정의가 아닙니다. 넷째,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입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은 통일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경기도를 경기 남북도로 나누고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만들 것입니다. 시도지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관철입니다. 현재의 선출 방식은 대의원 200명이 뽑는 간간선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전체 농업과 농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180만 명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국립묘진의 친일파 묘 이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저질환은 친일 잔재와 남북 분단입니다. 기호 27번 미래민주당은 친일파 전용 묘역 조성을 통해 국립묘지 내에서의 친일파 묘지를 이장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당 김종은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민이 만들어준 우리 당 비례대표 후보자 김종은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모두가 함께 리드하며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창당하였습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라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당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적으로 위기 사태인 코로나19에 관련 우리 당에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개인 소상공인들의 지원 여부일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가에서만이 건물주에게 세금을 감해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동안 건물주들이 벌어들인 수익 대비 건물주 스스로가 임차인들에게 코로나 기간 월세를 가계 매출 대비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 때 가진 자들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철저한 현장 실사를 통하여 하루빨리 긴급 재난자금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당은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자율적 성금 모금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당 공약은 총 10가지며 우리 서민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첫째, 결혼이나 재혼 시 정부에서 2억 전세자금 무상 지원입니다. 둘째, 한 자녀 출산 시 중형급 승용차 무상 지원입니다. 셋째, 두 자녀 출산 시 33평 아파트 무상 지원입니다. 넷째, 세 자녀 출산 시 부모 희망에 한해서 한 자녀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글로벌 육성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5급 공무원 이상 1인에게는 사회적 취약계층 후원 제도입니다. 여섯 번째, 통신요금 단일화와 통신사 국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정년 자율화와 30년 이상 근무 이후에는 퇴직 후에 바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여덟 번째, 독도는 한, 중, 일, 러시아, 미국이 공동 개발 및 공유하여 울릉도는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만들 것입니다. 아홉 번째, 100대 기업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여 글로벌 국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열 번째는 세계적 기축 전자화폐를 구축하고 금융권 선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박신당 오경훈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기호 11번 친박신당입니다. 친박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 건국 이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정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경제발전 정책을 계승 발전하려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소와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승 발전하려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좌편향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왜 문재인 정권 같은 무능한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 또 하나는 그럼 과연 누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먼저 문재인 정권 탄생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혀 부당한 탄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반발한 좌파 집단들이 거짓의 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단 한 푼 뇌물이 나왔습니까? 그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도 최서영 국정 개입에 증거라던 태블릿 PC도 증거 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사실이 이렇지 않은데도 좌파들은 탄핵을 밀어붙였고 바로 여기에 보수를 가장한 개주의 세력이 야파였습니다. 이 배신의 정치 세력이 다시금 야당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통 보수 우파가 다시 재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수를 가장한 배신 세력을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둘째, 과연 누가 문 정권에 맞서 싸우고 폭정을 종식시킬 수 있겠는가? 문 정권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과연 제1야당, 거대 야당이 막아내는 데 제 역할을 했습니까? 웰빙 정당 체질로는 결코 문 정권 폭주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기호 11번 친박신당이 문 정권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새정당 신재훈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기호 17번 국민새정당에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혼인신고 시 5천만 원을 무상 지급하고 결혼 자금으로 2억 원을 5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 국가가 그 의무 양육을 해주고 그 주부에게는 매달 200만 원씩의 주부 특별수당을 10년 동안 제공합니다. 모든 공직에서 여성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은 저출산은 반드시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양사 및 장애인의 처우 개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런 재난 시에는 요양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에게 매월 특별수당을 100만 원씩 지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되는 세터민과 다문화 가정의 그 복지 시설을 100% 만들어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월남 참전 용사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에게 100만 원씩 안정자금을 주고 그 1세대에게 무상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 재난에 소상공인 5인 이하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네들이 휴폐할 시 1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 노인이 한국입니다.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인들의 노령연금을 현행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하여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평 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호 17번 국민새정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당 김현승 후보 공약 발표하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당입니다. 기호 25번 대한민국당 비례대표 김현승 대한민국당 공동대표입니다. 대한민국당은 천선민족 장손나라 한민족의 역사와 조상의 뿌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와 적폐를 일소하고 소외되어 절망하고 자살하는 국민들이 없고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노동 없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는 대장정을 펼쳐나갑니다.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장수 시대를 열고 기본소득을 매월 최대 480만 원까지 드리고 결혼 축하금을 7억 원 드리고 출산 축하금을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 넷째까지 출산하면 7억 원을 들여서 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지 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계 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문화, 예술, 체육, 음식 올림픽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중심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체육, 인성 영성, 특기적성 한 과목에 총 3과목만 시험을 보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24세까지 인당 2억 원의 교육비를 들고 이후 2대학, 3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하여 부모, 조상, 유통, 역사 교육부터 행복한 사후 교육까지 평생교육 첨단 대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악덕금융을 홍익금융화하여 세계 경제를 살려나가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35%로 후원수당 규모를 제한하여 다단계 네트워크에 종사하는 강남유통 등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다단계 방문 판매법을 개정하고 세계 네트워크 총본부를 설립하고 1,500조 원의 가계부채와 780조 국가부채를 탕감하여 신용불량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위안부, 월남 참전 용사분들께 6억 원을 그 5대 후손들까지 매월 333만 원의 충분한 위로금을 드릴 것이며 다문화 가정과 재외 국민들까지 국민보호 시스템으로 마음 놓고 살아가는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효부분들께 부모님의 계좌를 통하여 부모님 한 분당 333만 원을 지급하여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3분 모시면 999만 원을 한정가정에 드리고 부모님 전용 모심 운동을 통하여 경천 숭조 애인의 효문화를 이룩하고 아름답게 상생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당입니다. 네, 남북통일당 장김주일 후보자 공약 말씀하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통일당 기호 21번 받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장김주일입니다. 저희 남북통일당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공약 중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딱 한 가지 707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월 300만 원, 소득 300만 원 이하의 가정들의 생활비, 기초생활비 월 70만 원, 주거비 70만 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왜 남북통일당이 이런 공약을 들고 나왔냐고 국민 여러분들이 우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남북통일이라는 것이 남한 주민들이 기초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남한 주민들도 기초생활이 보장 안 돼 있는 조건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봐야 무슨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을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거지 망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더 부강한 대한민국, 더 우월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통일당은 통일 준비 단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기초생활이 보장이 되는, 기초주거비가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여 통일의 준비를 완성하려고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통일당의 7070 국민기초생활 행복권 보장제도를 지지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남북통일당이 이 정책을 반드시 국회에 진입하여 이뤄내기를 약속드리며 정책 공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지영준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당 기호 19번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가치정당으로서 정당의 명칭에 주요한 가치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은 정직과 진실, 사랑, 생명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당은 동성애 법제화에 반대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려는 젠더 정책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정부는 30조가 넘는 예산을 성인지, 성주류화 등 젠더, 성평등 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30조는 1년 출생아 40만 명에게 매월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을 3년씩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출산 장려, 낙태 금지 등 생명의 가치를 입법 정책에 구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자유통일당은 전부 인권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틈나는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가려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라는 거짓 선동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독일의 나치는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이고 이탈리아의 파쇼는 이탈리아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사회주의는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쇼가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가는 체제 존복 이도원력입니다. 또한 사회주의자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과 위성정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 종교개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유일한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세 번째, 기독자유통일당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통일은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북한의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통일전략연구원을 네, 끝났습니다. 충청의 미래당 박서구 후보자 차례입니다.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청의 미래당 대표 최고위원 박서구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뵙게 돼서 먼저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모든 공약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과 용기가 생기기보다는 한없는 자괴감과 비애를 느끼는 것을 솔직히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나라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도 살아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집권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연동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연동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편법을 동원하고 4+1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연동제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와서는 또 해괴한 정당들, 소위 위성정당이라는 정당들을 만들어서 여당은 장기 집권을 꿈꾸고 야당은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죽기 살기식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도 공약을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교육도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좋은 공약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례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놀기가 힘듭니다.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주역들을 대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만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는 생계형 부채 탕감을 통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중사층이 상류층으로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당의 천은미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건강하신지요? 저는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3번 이화여대 호흡기내과 천은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일상생활은 맥없이 무너지고 한국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대만의 경우에는 초기에 중국 입국자를 막아서 지금 사망자가 한 자리 숫자이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고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다면 지금처럼 10,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19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모두의 자녀일 수 있는 17세 소년의 가슴 아픈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 병원마다 의료진은 마스크가 없어서 일회용을 수일씩 사용하고 있으며 종이와 비닐로 된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뛰어난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고 첨단 의료 시스템과 뛰어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모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경제당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발표한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감염병 방어 체계에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한국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당은 코로나19 비상경제 처방을 적극 지지합니다. 불용 처리될 예산을 항목을 변경해 100조 원을 마련하고 이를 소득이 끊긴 국민들에게 재난을 극복할 때까지 지원해서 이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 정책을 한국경제당이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한국경제당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당 송미량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예, 22번 노동당 송미량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안전하십니까? 해고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차별과 혐오로부터 N번방 사건이 보여준 성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또한 코로나19는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노동당은 이 불안과 위험이 지난 20년간 한국 정치가 실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7년 IMF 극복을 빌미로 국가는 재벌을 지원하면서 정리해고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로 내몰렸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산재 사망률과 자살률, 그리고 더욱 심화된 빈부격차가 그 증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950조를 쌓아두고 있는 재벌을 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 100배의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들의 편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 서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노동당은 대놓고 노동자, 서민을 편드는 정치 하겠습니다. 첫째, 당장 일하지 못해도 병원비, 주거비, 교육비 걱정 없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노동당은 의료, 주택, 교통, 교육, 교통, 통신 등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97년 이후 기득권 정당이 만든 파견직, 특수고용직, 기간제 같은 불안정, 비정규 노동을 없애겠습니다.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줄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당기호 22번 노동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선택, 다른 사회, 기호 22번 노동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최단비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10번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단비입니다. 국민의당은 언행일치 정당입니다. 많은 정당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에만 급급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한 10대 공약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2,750만 명을 상대로 가구당 급여가 아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 생계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10대 공약으로는 첫째, 일하는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와 소위원회 자동개회를 법제화하고 국회 무단결석에 페널티를 부과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수처법을 개정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권력의 사유화를 막겠습니다. 셋째, 정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정부로 정부 조직을 재정립하고
국가 부채 감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로스쿨과 의전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습니다. 열정페이도 근절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청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고 N병방 등과 같은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며 그루밍 방지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출산부부에게는 유급돌봄 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 자영업을 붕괴시킨 소득주대 성장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기업 주도의 혁신성장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덟째,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아홉째, 대학 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겠습니다. 특목고등 폐지를 백지화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0번째, 국민의당은 한미 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과학의 강한 군대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기호 10번 국민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 김태식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통일민주당 35번 비례대표 2번 김태식입니다. 중소기업을 세계 5위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아파트 공급 가격을 30% 인하하여 서민 내 집 마련을 공급하겠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겠습니다. 결혼하여 저출산하면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다음 출산 시 더 넓은 아파트를 이전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낙후된 중소기업의 시설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세계 1위의 관광 국가로 개발하여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신용불량자 130만 명을 구제하여 경제 자립도를 하여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민간 경제 교류를 선도하고 후 평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당의 손상현 후보자 공약 발표하실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 수호자 기호 31번 자유당의 손상현 대표입니다. 세계의 시계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자유대한민국의 시계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살률 OECD에서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1등도 대한민국입니다. 고령화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1등을 하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한민국이 다 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 자유당은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산업화 근대화의 정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한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정당입니다. 저희는 10대 공약을 선관위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조해 주시고 그걸 농축한 저희가 자유당 3.1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종북, 친중 세력을 척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간첩이 어디 있고 공산주의자가 어디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고 중국에 있습니다. 이 친중, 종북 세력 반드시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하면 여러분 주한미군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만 막으면 됩니다. 한미동맹 강화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종교 탄압 반대입니다. 종교를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돌아서 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연히 일어나 싸워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종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유당은 이 세 가지 공약을 합쳐서 멸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공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산주의자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모두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당과 함께 대청소를 시작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최원식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3번 일하는 정당 자유한국당입니다. 다 죽겠다 갈아보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를 대변하기 위해 정치에 나섰습니다. 자영업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 연매출 5억 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최저임금제 직군 지역별 차등화, 탈원전 여부 국민투표 부의 등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에 대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국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린 박능후 장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를 장관에 임명하여 감염위기와 장기 국면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에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100조가 아니라 300조까지 경기부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지원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1,000만 원씩 지원해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임금을 보조하여 대량 해고와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거나 세수에 의존하기보다는 긴급 재정명령으로 기존 예산을 적극적으로 전용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예산, SOC 예산 등 긴급하지 않거나 경제위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먼저 전용하고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거국 경제위기 내각, 긴급 경제위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국 내각에는 여야 모두가 참여하고 긴급 경제위기 협의체에는 노사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여 경제 생태계가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위대한 민족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심한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33인은 앞장서서 김일성 독립선언을 하고 3.1 독립운동으로 우리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기호 34번 자유한국당은 코로나 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다시 서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33번 자유한국당 일하는 정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당 이석인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예, 대한당 대표 이석인입니다. 대한당은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복음할 사명으로 창당이 되었고 이번에 비례대표제 24번으로 출전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사람이 행복하는 것은 돈과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부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나라 게르만 민족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고 미개인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던 것은 영국 국민이나 로마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수신이나 유관순 이런 열쇠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고 있는 것은 입법사부 행정부 관리뿐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사리 사욕 사취하기 위해서 혹시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평강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이순신 장군 하나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백의종군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저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은 대한민국이 70년 분단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이 로마 제국과 대영 제국보다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당 김소희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정치 세대 교체는 26번 미래당. 네, 영상을 시청 중인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6번 미래당 비례대표 후보이자 공동대표인 김소희입니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빚을 지고 일할수록 가난하고 사랑할수록 불안한 삶을 살까? 2016년 가을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이게 나라냐 하며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030 청년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모인 2030 청년들이 추운 겨울 광장에서 지하철역에서 전국 5,000명을 모아서 희망과 설레임을 안고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의 장벽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기성세대 중심,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였습니다. 미래당은 3년 동안 이런 기성정치, 골리앗 같은 정치와 싸우며 미래당의 가치와 비전을 만들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55세를 넘어 60세 환갑에 국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자산 24억입니다. 하지만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단 1명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고에 사는 청년들을 마음을 알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미래당은 청년들과 직장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거, 노동, 교육, 대한민국의 수많은 불평등, 기후위기, 4차 산업 이런 문제 지금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수 칠 때 물러나십시오. 이제 우리 대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당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 다른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2012년 청년당부터 미래당까지 정원활동으로 정치했습니다. 그 모습 최저임금 받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26번 청년정당 미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자평화인권당 비례대표 14번 최용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 일제강제동원 23만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인권운동을 지지하고 계시는 청년 그리고 여성 여러분, 강제징용으로 촉발된 한일 관계는 한일 무역 분쟁, 지소미아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동안 강제징용을 반일 프레임으로 철저히 이용하여 왔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앞장세워 한일 전쟁이 도구로만 악용하여 왔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해결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위안부 징용 하면서 피로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반일 감정몰이에 국민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자평화인권당은 일본 시민단체들과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핵심 공약은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일본에 공탁되어 있는 약 4조 원대의 강제징용 미불 노임을 꼭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75년 동안 청구하지 않은 돈입니다.
또한 문희상 징용 법안을 보완하여 포괄적인 국립일제 피해자를 법안을 입법화하여 한일 정부, 기업,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청산함으로써 한일 무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당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한일 평화입니다. 반드시 한일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최혜림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우리공화당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공약입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고 5년간 동결하겠습니다. 2.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3. 높은 법인세율로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갔습니다.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한국 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인하시키겠습니다. 취업률을 올리고 경기 침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 세수가 많고 조세 저항이 적은 유류세를 폐지하여 반값 기름값을 실현하겠습니다. 5. 세계 최고인 한국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키고 원전 비중을 50% 늘려서 국민께 부담드리는 전기세를 인하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보 공약입니다. 1.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는 주사파 정권의 비정상적인 안보의식에 문제 제기하며 북한과의 모든 합의 사항을 폐기하겠습니다. 2. 우리공화당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하고 김정은 레임 체인지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성사시키겠습니다. 3. 친중 주사파 정권의 도를 넘은 반미, 반일, 선동 정책을 분쇄하여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연대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성 공약입니다. 1. 공정한 취업 경쟁을 파괴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민주노총의 일자리 대물림을 전면 금지시키겠습니다. 2. 취업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고통 반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대폭 완화시키고 대출 상환을 35세까지 유예시키겠습니다. 3. 성범죄는 인권살인입니다. 성폭력, 성범죄에서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 인권을 위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29개 정당의 대표 공약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공약만 들었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권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토론자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신 덕에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씩 더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간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20초씩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지를 호소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복지당의 김호일 후보자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입대하는 달부터 제대 날짜를 손꼽고 군에서도 스마트폰을 쓰면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하고 문자도 날리고 통화를 하는 빈번한 병정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군대를 가지고 북한군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병력 의무제 폐지를 공론화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50만 미국처럼 직업군인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50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한참 성장 에너지가 22개월 전 단절되는 이런 모순을 극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꿈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실책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폐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우리 당은 재가동해서 전기 생산에 주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은 강화문과 서울역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는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중당 김영호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 농민 대표가 국회에 꼭 가야 됩니다. 당선권에 있는 후보는 오로지 8번 민중당입니다. 농민수당을 만든 8번 민중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농민들은 절박합니다. 8번 민중당에 투표하시면 농민 대표가 국회에 갑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300명 중에 국회의원 중에 농민 대표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 농민 대표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선권에 있는 당은 후보는 오로지 8번 민중당 후보뿐이 없습니다. 8번 민중당에 투표하시면 농민 대표가 이번 꼭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민 대표 300명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량 주권을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중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토건, 건설, 화석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낡은 정치, 무능한 정치를 그리고 이런 기득권 사회를 결별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전국민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녹색당이 더 평등한 사회 구축하겠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2030년 석탄화력 발전소 중단, 핵 발전소 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당이 돕겠습니다. 투표용지는 2장, 정당 투표에 23번 녹색당을 찍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성 청년, 정치인 고은영을 비롯해 노인 빈곤과 싸워온 청년 사회복지사, 연극계 미투 운동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성소수자, 여성 농민이 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말입니다. 고단한 시민의 삶을 이렇게 녹색당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정치위기에 사생결단으로 맞서겠습니다. 23번 녹색당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자환경당 김용희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가자환경당 비례대표 후보 김용희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던 쓰레기가 되돌아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쓰레기산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젠가부터 하늘은 미세먼지로 잔뜩 흐려있고 숨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바다는 환경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오염되고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포화 상태로 갈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길에 저희 가자환경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를 돈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희 가자환경당은 오로지 환경 보호를 위하여 창당되었습니다. 4월 15일은 가자환경당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여성의당은 언제나 여성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쩔 수 없다, 내가 참아라, 조심했어야지 라는 말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던 것들이 알고 보니 모든 여성들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여성의당은 저는 이런 말들 때문에 여성들이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끊임없이 마련하겠습니다. 0세부터 100세를 넘어서까지 어느 여성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는 남성 중심적인 정당에 여성들의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여성이 여성을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여성분들의 불편한 용기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 여성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나라, 답은 여성의 당에 있습니다. 정당 투표 29번 여성의 당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허경영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257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이번에 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군소정당 후보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많은 이 후보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에서 기호 16번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찍어주시면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151명이 이번에 되면은 6월 달부터 코로나 긴급자금 1억씩을 여러분의 통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돈은 일단 바꿔보면 됩니다. 파이는 늘리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늘어납니다. 돈을 풀면 경제가 늘어나는데도 돈을 풀면 인플레가 생긴다는 그런 몰지각한 경제인들은 아직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계 자살 1위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151명을 가지고 국가혁명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당 이종원 토론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이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이 바로 양심입니다. 홍익당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양심을 응원하고 비양심을 지적하며 국민을 위해 양심적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익당은 정파와 당리당략, 이념을 초월하여 오직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심의 소중함을 아는 정치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파와 이념 앞에 양심도 저버리는 정치인을 원하십니까?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양심적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양심적으로 운영되길 원하십니까? 오직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정치만이 홍익당의 목표입니다. 양심 강국, 문화 강국, 홍익당이 만들겠습니다.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기호 37번 홍익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유재호 토론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서초동에서 촛불을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을 시작으로 불공정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을 치르며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저력은 세계 정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문재인 외교에 강대국들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납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성정당들은 기득권과의 이해관계로 개혁에는 소극적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성영애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누구는 편법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2개월, 1심에서의 6개월도 구속수사 넘겼고 그 3심 제도까지 해도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을 다 구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속을 더하려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그 사건을 해가지고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님은 내게 법치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정치보복은 내게서 끝내라. 그랬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서 1심에서 종결됐습니다. 2년형으로 끝났습니다. 저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2년형의 확정형도 끝났고 1년 6개월의 3심 제도의 구속기간이 모두 다 끝났으면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해야 됩니다. 석방해서 파기환송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은 석고대자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정치개혁과 거리가 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오로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단죄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리아 류승구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예, 코리아당 선거 공보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보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공보와 10대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코리아당을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선거 공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공무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모범적인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개를 신청했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직계표 컴퓨터에 우리가 입력해서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득표수, 이거를 뭘 보고 합니까? 직계표를 보고 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도장 찍힌 9개 도장이 찍힌 이 종이를 보고 입력을 하는데 왜 이 직계표를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이번에 공개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또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꼭 공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미래민주당의 이두원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친일잔재 청산, 남북 분단 극복, 강력한 분권의 실현을 모토로 하는 기호 27번 미래민주당은 우선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정면 대응할 것입니다. IMF 당시 국민들은 돌반지를 팔았고 정부는 혈세를 투입해 은행을 구제했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국민을 위해 그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권이 예대마진은 1.7%인 반면 주요 선진국은 소수점 단위입니다. 연 20조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쌓아놓고 있는 사이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은행 창구에서 줄 서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 인하와 유예를 강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가 아니라는, 그와 같은 유착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미래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와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와 같은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미래민주당 27번은 이와 같은 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서 새로운 국회의 문화가, 새로운 국회의 상황을 목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 김종은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예, 기호 30번 우리 당은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 재원 충당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통신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1인 한 달 평균 5만 원을 통신요금을 사용했을 때 대한민국 전 국민이 5천만 한 달 사용 시 2조 5천억 원이 통신사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반 정도를 매월 누적하거나 이것을 복지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국민들과 함께 동등하거나 더욱더 낮은 자세로 철저히 현장을 찾아가서 민심의 소리를 정부에 반영토록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월급을 전액 불이웃이나 사회 배려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즉 국회의원은 보수 없는 명예지고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당은 국민 모두가 함께 리드하며 서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부디 우리 당을 투표하여 우리 서민의 당, 우리 당 30번이 당선될 수 있고 꼭 투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친박신당 오경훈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기호 11번 친박신당 홍문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대통령계신 서울구치소 앞에서 3일째 단식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몸이 몹시 아프셔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황이라
혹여 우한 폐렴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기에 온몸을 던져 문재인 정권에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호 11번 친박신당 문재인 정권에 맞서 당당히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덩치만 클 뿐 야당다운 야당 역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웰빈 야당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강한 정통 보수 우파 야당 기호 11번 친박 신당입니다. 대통령께서 당명 사용을 승인하시고 당 로고까지 섬세하게 돌봐주신 기호 11번 친박 신당입니다. 국민새정당 신재훈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기호 17번 국민새정당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거리두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하여 코로나를 빨리 이겨냅시다. 국민새정당은 여성과 노인이 행복한 세상, 소상공업과 자영업이 튼튼한 세상, 세터민, 다문화 가정, 요양사, 장애인이 긍지를 갖는 세상, 청년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기호 17번 국민새정당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싸우지 않는 국회, 식물국회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세비를 탕감하는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절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민새정당은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정책을 수립 실천하는 정당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반드시 국회로 입성을 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기호 17번 국민새정당을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당 김현승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대한민국당은 만주 연해주 고토 회복과 유로아시아 횡단 철도망 연결 및 AI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조기 도입해서 노동 없는 행복한 4차 산업의 첨단 국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 적폐를 해소하고 암행 감찰 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현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근절시키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행정구역을 5개로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코로나, 메르스 등 신종 바이러스에 신속 대응하는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고통받아 직장, 결혼, 출산까지 주저하는 안타까운 우리 젊은이들의 족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미혼모, 소녀가장, 절대 빈곤한 국민들이 정보 부족과 공공서비스에 적극적이지 못해서 고통받고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국민복지 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이 정책 실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한민국 정부에 매년 지급하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창조주 중심 하나님과 조상님, 부모님들께서 자손들과 천륜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늘의 약속을 이루는 행복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통일당 장김주일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당 기호번호 21번 통일을 준비하는 신당 둘이 하나 남북통일당입니다.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주의를 들여다보면 소멸되었거나 또 대국들에 흡수된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돌고래나 그리고 말갈이나 그런 족들은 이미 흡수되었거나 소멸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소멸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소멸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더 잘 살기 위해서도 통일을 해야 되지만 지구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 그 통일을 우리 남북통일당이, 남북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남북통일당이 꼭 이뤄내겠습니다. 남북통일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지영준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2020년 4월 4일자 언론 보도에 하면 함경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복음통일 강령을 접해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이 38개의 정당에 이르고 투표용지가 50cm에 이른다고 합니다.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 투표용지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 19세는 성년이냐 미성년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 나이입니다. 19번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성하느냐, 몇 명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가 성숙한 청년의 정치로 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숙한, 미성숙한, 유치한 삼류 정치, 코미디 정치로 남느냐를 기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좌우, 진보, 보수 하는 진영의 대결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정전입니다.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위급할 땐 119, 나라가 위급할 땐 19번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예배자를 회복할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충청의 미래당 박석후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교육 문화도 바로 섭니다. 우리 충청의 미래당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비례대표 연동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생계형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충청 중심의 대통합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몰락한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생활 밀착형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범국민적 도덕성 회복을 통해 인간성 복원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를 망치고 반성을 모르는 적폐 세력과 정치적 미숙아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구한 대장정에 함께 하십시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십시다. 저희 충청의 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는 충청의 정신과 800만 충청인의 정성을 모아 여러분의 우직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충청 중심의 새로운 세대를 펼쳐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당 천은미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수업료를 마땅히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경제당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의 1학기 등록금 30%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희망철을 개설하여 재기를 꿈꾸는 사업가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또한 육아로 인해 단절된 여성 일자리 유지와 육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택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전문가가 아닌 호흡기 감염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보건부를 개설하여 정치적 관여 없이 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한국경제당은 한국 경제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당입니다.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위원장님과 한국경제를 구하겠습니다. 한국경제당 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당 송미량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22번 노동당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써봐도 달라지지 않는 삶, 죽어라고 일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기득권을 가진 10%가 사회적 부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동권조차 없는 임금 노동자가 800만에 달합니다.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청년들 3분의 1은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 수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 2,400여 명이 산업재해로
1만 4천여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같은 경쟁, 생존 불안, 일상화된 죽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치를 이대로 둘 것인가, 다른 정치를 시작할 것인가. 노동당은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사회가 보장하고 일체의 불평등과 차별, 폭력을 근절하는 정치, 노동당이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선택, 다른 사회, 22번 노동당입니다. 국민의당 최단비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국민의당은 실용적 중도 정치를 통해 이념 대립과 불신,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실현해 나갈 유일한 정당입니다.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는 국민의당의 목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등 10대 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정치, 좌우로 나눠 싸움질만 하는 정치, 무능한 정치가 지겹지 않으십니까? 4월 15일 비례는 기호 10번 국민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국민의당이 짊어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 정당인 기호 10번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안철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 김태식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기호 35번 통일민주당 비례대표 2번 김태식입니다. 저경제 시대에는 대기업 정책이 옳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침범하였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국가 경제는 발전되었을지 몰라도 서민 경제는 비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일민주당에서는 대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악법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악법을 전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당 손상윤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기호 31번 자유당입니다. 이번 선거를 문재인 심판 또는 퇴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당은 심판이 아니라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70년간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어온 부정부패한 기득권 불건 정치 세력을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김인현 3.1절 운동처럼 이번 자유당 3.1 운동을 통해서 기득권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지금 남남 갈등, 망국으로 갈 거냐, 사회주의 경제 공산국가로 갈 거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갈 거냐. 이제 국민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가 이대로 가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고속도로 한가운데 사람 중심이라는 깃발이 서 있습니다. 이 깃발이 뭐냐? 북한의 주체 사상의 핵심이 사람 중심입니다. 이 사람 중심의 핵심은 노동자, 농민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의 깃발이 대한민국 고속도로 한복판에 줄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당은 오로지 자유당뿐이 없습니다. 자유당과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최원식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기호 33번 자영업당입니다.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도 있지만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굶습니다. 자영업당은 자영업자들의 정당이기에 일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정치였지만 자영업당은 일하는 사람의 정치를 선언합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안 했습니다. 자영업당은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대변해주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재정을 내일처럼 꼼꼼히 아끼고 살피겠습니다.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 조그마한 사업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에 국민들 세금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업을 하면서 직접 돈도 벌어보고 한 푼의 소중함을 알기에 내 사업처럼 우리나라 국고를 아끼고 살피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손님을 왕으로 모시고 항상 타협하고 거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영업당은 극단적인 양당 체제에서 협상하고 타협하여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재해 종소리가 33번 울립니다. 새해를 알립니다. 기호 33번 자영업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타종하겠습니다. 33번 자영업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당 이석인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대한당 24번입니다. 오늘 29개 정당이 모여서 발언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저희들이라도 사심없이 하나가 된다면 2년 후에 기득권 부패 정치 정권을 척결하고 대권뿐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고 정보를 해가는 그런 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악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선한 국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날마다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한당은 먼저 정신혁명을 하겠습니다. 정치혁명 하겠습니다. 종교혁명 하여서 항상 선한 국민 여러분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정당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5대양 6대주가 다 대한민국에 굴복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4번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에 함께 있을지어다. 미래당 김소희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3분 35초였습니다. 2017년 미래당이 창당하고 3년 35일 오늘까지 걸렸습니다. 오늘 저에겐 3분은 미래당 3년을 담는 소중하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대기업 직장인, 방송국 PD를 그만두고 이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미래당 친구들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정치를 하며 미래당 전국 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봉 몇 천만 원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니고 투잡을 하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에게 든든한 김재동 씨가 자문위원장이자 마음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뒷배가 되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SNS에 핸드폰을 켜고 미래당을 한번 검색해 주세요. 페이스북 글 하나, 영상 하나만 봐주세요. 3년간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든 미래당이 어떤 정치를 해왔고 했는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26번 미래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호 26번 미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가자평화인권당은 약자의 인권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권 정당입니다. 일본에 공탁되어 있는 약 4조 원대의 강제징용 미불노임을 꼭 저희들이 받아와야 됩니다. 선친들이 강제노역으로 받지 못한 4조 원대 미수금이 일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받아오려는 노력은 전혀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제징용 1억 판결 근거로 인해서 국립일제피해자지원재단을 입법화하여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판넬에 보시면은 14번 가자평화인권정당입니다.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4,200만 유권자가 선택할 대한민국이 인권정당입니다. 저희가 한일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최혜림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거철에는 모든 정당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겠다고 말합니다. 잘하겠다는 100번의 말보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시면 옥석이 가려집니다. 7번 우리공화당은 지난 3년간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며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경제 파탄과 파행적 국정 운영을 비판해 왔습니다. 경제는 파탄 났는데 국민 혈세로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커다란 세금 빚더미를 물려주는 겁니다. 배급제, 허가제, 국유화가 시행되는 사회공산주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길 바라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한결같이 외쳐온 우리공화당 7번을 선택하십시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7번 우리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교육이 바로선 건강한 대한민국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7번 우리공화당 꼭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새벽당 김정민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2019년 7월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4월 15일 선거에도 같이 업무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국민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국민투표를 실행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과 어떠한 교류를 하는지 정말 의문됩니다. 저희 새벽당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중국화와 사회주의화하는 과정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매국노 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할 것이고 다시는 우리나라가 천일적 중국에게 식민지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중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을 2번 맞고 패전하고 무장해제가 된 일본이 우리의 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에 투자했다가 자본을 강탈당하고 기술을 강탈당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고구려 백제사를 빼앗은 다음에 북한과 충청도, 전라도를 자국의 영토화시키는 중국이 우리의 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희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합니다. 티베트, 신장 위구르인들, 그다음에 파룬궁을 수령하는 수련자들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에 탄압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29개 정당의 대표적인 공약에 이어서 유권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까지,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등록이 된 상황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각각의 정당의 공약을 두고 토론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이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모레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29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요령. 지구온난화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현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많아져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열이 감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을 상승시켜 땅과 섬을 사라지게 하고 태풍, 가뭄, 폭설 등 이상기후를 유발하여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머그컵, 텀블러, 장바구니의 사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도록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식수,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버려지는 물을 정화하는 데에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물을 아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컵을 사용하고 설거지 시에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평상시에도 물을 아끼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도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뽑고 외출 시에는 전등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자리를 비울 때 모니터를 끄거나 절전 모드를 사용하고 여름철, 겨울철 적절한 냉난방기기 사용은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4가지 행동요령. 행동요령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풍미 오디세이를 보내드립니다.